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유정 씨 사건, 이 고유정 씨 사건이라고 이제 다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거의 씨도 뭐 붙이지 마십시오. 네. 그게 어제가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원래. 네. 근데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기가 됐다 그러는데 일단은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겠다. 그 결심 공판이면은 이게 그 검사 구형하는 그렇죠. 그거죠 원래. 그러니까 신문 종결, 변론 종결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결심 공판 다음에는 재판이 끝나고요. 판결 선고만 남습니다. 네. 결심 공판할 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사가 구형하고요. 네. 징역 몇 년에 처해달라. 그리고 변호인이 최후로 변론을 하고 또 그리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완전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후로 2주 내지 3주 후에 판결 선고기일을 새로 잡습니다. 그때 이제 판결 선고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고유정 사건에 피고 고유정의 이제 구형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김한 기자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재판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일단 그래요? 네. 그 고유정 씨 측이 검찰에 이제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네. 고유정 씨가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 그건 또 뭐예요? 네. 이렇게 저 이해가 얘기하면서 잘 안 돼. 일단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죠. 뭐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고유정 씨는 지금 계속 자신을 뭐 악마 프레임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론 재판을 사실상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너무 압박 질문을 이어가니까 무서워서 나는 진술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휴정이 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피고인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 준 거 아닙니까? 뭐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있고 예. 피고인한테 직접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예.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특히 무섭다 저 검사님 또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격양되니까 변호인 요청을 한 겁니다. 아마 변호인만 설득을 하려고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럼 10분간 좀 휴정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네네. 재판부 요청을 했고 네.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잠시 휴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는 진술을 안 했어요? 아니요. 고유정이? 그 후로 이제 검찰이 한 40여 차례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네네. 뭐 검찰의 질문은 일단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과정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고 씨는 뭐 피해자를 한 차례 찔렀고 목이랑 어깨 사이를 있는 힘껏 찌른 것으로 기억을 한다. 네. 그래서 몸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해서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이전까지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이에 대한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살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해왔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이 남편이 이제 칼을 들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어봤죠. 왜 여태까지 그 얘기를 안 했냐. 그렇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동기잖아요. 고유정 씨 예.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또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신이 새롭게 이제 한 말들은 나는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거다. 기억나는 대로 말할 뿐이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이 고유정 씨 진술을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쟁점은 이렇게 살해는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정당방위냐 이유가 뭐냐 요게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에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아 그래요? 지금 7차례 그 재판 지금 긴급 체포된 게 6월 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반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 재판에 와가지고 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피고인 신문을 본인이 이렇게 격양되게 반응을 하면서 거부한 게 결국은 검찰의 그 검사의 추궁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궁색하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박 먹다가 뭐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뭐 본인이 뭐 이제 찔렀다 이런 네. 식인데 수박이 차 트렁크 안에 다 있어요. 안 먹고. 뭐 그런 질문들을 이제 피고인은 직접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고유정이 이제껏 진술들이 다 무너지고 특히 계획 범죄가 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또 뒤늦게 뭐 남편이 칼을 들었다는 뭐 엉뚱한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또 기사 나온 것 중에 좀 황당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사례도 사례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시신 네. 훼손한 게 또 쟁점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 뭐랄까 상식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뭐 고유정 씨가 하는 대답들이 다 상식적이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예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이러면 답변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복잡한 상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네. 거죠 지금. 그래서 검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어쨌든 시신을 네.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하니 네. 그 유기한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정확하게 얘기했고 경찰이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그 검찰이나 경찰을 약 올리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강력 사건들이 여러 건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도 이런 고유정 씨와 같은 태도, 그다음에 진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어떤 모습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표현할 말이 딱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뻔뻔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변호인도 뭐 있지만 네. 제가 뭐 이런 사람을 변호를 한다면 네. 저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좀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엉뚱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변호인과 피고인이 막 저는 이렇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소통을 하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네. 화를 내기도 하고 네. 지금 와가지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한 신경이 있다, 뭐 기억의 단편이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안 한 것만도 못한 그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당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뭐 일부 뭐 분석하는 사람들, 뭐 언론도 그렇고 이게 그 고유정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요. 그렇게 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재판을 전략적으로 임한다는 건 본인이 무죄나 혹은 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고유정의 움직임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그러니까 살해 동기가 뭐냐. 예. 그다음에 이게 계획 범죄냐, 우발 범죄냐. 예. 그다음에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쟁점인데 이 세 가지에서 고유정이 모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살해 동기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마지막 날 또 바꿔버렸어요. 살해 동기에 대한 이유를. 네. 사실상 자기가 6개월 동안 유지해 오던 어떤 그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그리고 계획 범죄냐 우발 범죄냐의 문제에서도 고유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수방 문제도 그렇고 자기의 설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기 부분도 예를 들면 감형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야 재판부가 인정 좀 받아들일 네. 여지라도 있을 텐데. 그렇죠. 뭐 근데 지금 뭐 전혀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자체를 모르겠어요. 결국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부분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인정을 하면서 무기징역 내지 더 좀 감형을 받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변호사도 그렇게 있겠죠, 생각할 아마. 거고 네. 좀 많은 증거들이 뭐 확실한 물증이 없을 뿐이지 대다수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이 고유정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고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전략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형을 노리는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속행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연기가 됐죠 지금. 그러면 만에 하나 뭐 재판부를 한 번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근데 지금 행동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속행이 언제로 돼 있죠 지금? 12월 2일 날 새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구형까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근데 좀 높겠네요. 문제가 의붓아들 사건이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게 좀 헷갈려요. 이게 이제 병합 심리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검찰에서는 병합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병합이라는 게 뭐고? 병합이라는 거는 네. 같은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하고 심리하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전 남편 살해 관련해서는 심리가 거의 끝났어요. 예. 결심에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의붓아들 관련해서는 시작이거든요. 그건 이제 검찰은 살해한 걸로 보고 네, 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두 개를 합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할 겁니다. 어쨌든. 예.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한 명을 살해했을 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아하. 연쇄 살해가 되든지 최소 2명 이상이 돼야지만이 사형을 선고하는 게 지금 판례의 태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검찰은 그걸 생각하고 두 사람을 같이 합쳐서 사형을 구형해서 사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마 검찰의 생각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끌어집니다. 저 전 남편 사건은 그대로 둔 채로 의붓아들 가지고 또 한 두세 달 끌어버리면 재판 자체가 상당히 미뤄지고 또 이 지금 담당했던 재판부가 바뀔 염려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아마 12월 2일 날 병합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유정 측에서 오히려 이거를 병합하려고 했다,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지는 않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유정 측에서는 뭐 재판을 끌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 수는 있는데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피해자 유족들도 병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이제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 꼭 처벌을 받게 해달라 이런 게 유가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고유정이라고 하는 단일 인물이 벌인 사건들 연속선 상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좀 재판을 끌어보는 전략. 근데 지금까지 재판에 임하는 모습으로 보면 재판을 끈다고 해서 네. 고유정에게 득이 되는 게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좀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유가족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병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좀 다음 선거에서 아마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처음에 이제 의혹 제기가 뭐 언론에서도 좀 나왔잖아요. 네. 아들도 좀 수상하다. 네. 의붓 아들 사망도.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팩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게 음모론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의붓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마찬가지로 뭐예요?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토대로 지금 기소를 했는데 국가수에 이제 눌린 흔적을 이제 아이의 목에 눌린 흔적을 이제 봤을 때 네. 10분간 압착을 했던 흔적이다라고 지금 사진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보이는 거고 네. 만약에 이 현 남편이 자다가 그것을 눌렀을 때는 그런 흔적이 날 수 없다라는 게 과학적 설명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 시간 동안 고유정이 다른 방에 자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자지 않았다는 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를 검색을 하고 있었고요. 또 검색한 내용들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 정황적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 의붓 아들에 대한 살인죄도 좀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 의붓 아들 살인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공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가 또 뭐 형량의 문제는 아닌데 뭐 진실 규명 차원에서는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두 개가 병합이 되면은 언제 정도로 만 12월 2일 날 결정을 한다면요. 네. 그 재판은 전 남편 살인 부분은 멈춘 상태에서 네. 의붓 아들 그 사건을 네. 이 재판부에서 새로 심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잡는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대부분 증거를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네. 다 현출이 또 돼야 돼요. 진술 증거라든지 법정에 예. 최소 두세 달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달 이후에 합쳐서 다시 결심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사건을 병합하면은 어쨌든 그 전 남편은 유죄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네. 그리고 의붓 아들 같은 경우는 무죄가 될 그럴 수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 의붓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전 남편 사건도 마찬가지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직접 증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 이제 조금 고유정 측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이 카레라이스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눌렀다라는 것도 국가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지 그 행위를 직접 했다. 라고 이제 입증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좀 없어요. 검찰 드물어요. 입장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판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법리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유정 네. 씨의 어떤 그 문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서도 고유정 씨가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임해버릴 경우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이나 중계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분노와 짜증이 그러니까요. 일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걱정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병합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또 현 남편 쪽에서는 또 뭐 병합하지 말아달라 요청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일반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럴 때 병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시간차가 좀 나요. 6개월 정도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하는데 예. 이건 좀 다르죠.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그저 재판부를 알거든요. 아 그래요? 상당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뭐 속행되는 공판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럼 그때쯤. 그렇죠. 2일 날 결정을 할 겁니다. 예, 아마. 병합이 될지 안 될지. 예. 그게 일단은 좀 관심사네요. 병합이 안 되면 그날 결심하고 선고기를 바로 잡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유정 사건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본격적인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와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사이 7km, 그리고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6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는데요. 이전에는 춘장대 부근과 당진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